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17일 느바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5차전에서 무려 26점까지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원정에서 기록한 대역전극으로 다음 경기는 홈에서 열리는 만큼 2015년 이후 6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단 1승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NBA 역사상 2대2 시리즈에서 5차전을 승리한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할 확률은 무려 82.6%로 굉장히 높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충격과 공포는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으로 인해 시카고 불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알렌 아이버슨으로 인해 필라델피아를 꾸준히 응원했던 만큼 필라델피아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4쿼터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애틀랜타가 무려 18점 차로 뒤진 가운데 시작한 4쿼터지만 오랜만에 스윙루 모드를 가동한 루 윌리엄스가 4쿼터 시작 7분 동안 13점을 몰아넣으며 심상치 않은 전조를 알리더니 경기 종료 5분 전 92대 100까지 스코어를 좁혔고 루 윌리엄스에 이어 트레이 영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돌파에 이은 깔끔한 마무리와 절정의 디시전 메이킹, 도무지 플레이오프 무대를 처음으로 치르는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여유와 센스를 갖춘 영은 오늘 총 39점을 기록하며 개인 플레이오프 커리어 최다 득점과 함께 드래프트 동기인 루카 돈치치 부럽지 않은 최고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을 보좌하는 케빈 허더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최악의 슛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앞서 언급한 루 윌리엄스와 다닐로 갈리나리가 벤치 대결을 진두지휘했고 수싸움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는 네이트 맥밀런 감독의 경기 운영으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둔 애틀랜타는 19일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대선배 알렌 아이버슨 앞에서 26점 차 리드를 뺏기는 처참하고도 최악의 대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패배 원인을 잠시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벤치 득점 구간 결과가 39대 13, 무려 15개를 흘린 자유투, 이해하기 힘든 로테이션과 전술로 자멸한 4쿼터 정도로 팀은 4차전 당시 18점을 앞서고 있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한 것에 전혀 복습할 생각이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의 저주와 벤 시몬스의 단점이 만나면 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중심에 있는 벤 시몬스는 오늘도 14개의 자유투 중 단 4개를 성공시키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정도의 자유투 효율을 보인 선수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으로 상대가 결정적인 순간 보이는 해거 시몬스 작전에 제대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5년 1억 7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선수가 플레이오프, 그것도 접전승부 상황에 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자유투를 10개 던져서 3개 정도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이나 미드레인지 생략하겠습니다. 통일이 빠르겠네요. 정말 슛 빼고 다 잘하는 선수 맞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지금 몇 년째 보는지 이제 좀 지치네요. 조엘 엠비드가 4쿼터 직전까지 인사이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쿼터 들어 단 하나의 야투만을 성공시켰고 클러치 구간의 무득점의 그침과 동시에 마지막 공격 포지션에서 3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 오늘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던 세스 커리를 두고 황당한 공격을 전개한 것도 황당했네요. 차라리 3점을 던지지 엔드원을 노리는 건 좀 무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결국 자유투 2개 미스로 이어졌죠. 무엇보다 닥 리버스 감독의 역전패 고질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전의 서막이 열린 4쿼터 당시 펄펄 날던 다닐로 갈리나리와 루 윌리엄스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4차전 대역전패에 이어 오늘의 대역전패까지 이관왕에 경기 중 딱 한 번 일어난 역전으로 이어진 패배까지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성공했네요. 작년 플레이오프를 떠올려 보면 아마 6차전도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을 보이는 가운데 제발 정신 차리고 필리건들에게 욕 안 먹는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5차전에서 승리하며 구단 역대 최초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결정한 것과 험하디 험한 유타 원정에서 거둔 뜻깊은 승리로 만약 19일에 있을 6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그그컨의 저주를 깨고 피닉스 선즈와 파이널을 두고 겨루게 됩니다. 1옵션으로 나선 폴 조지가 플레이오프 P 모드를 제대로 발동시키며 전반에만 22점을 기록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상황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1옵션의 역할을 해줬으며 이런 조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클리퍼스는 고도의 슛감을 선보이며 유타 수비를 박살냈습니다. 3쿼터에만 12점을 넣으며 조지의 부담을 덜어준 마커스 모리스와 2라운드에서 숨은 보석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레지 잭슨은 4쿼터에 12점을 넣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고 신의 테런스맨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까지 더해져 하나의 팀으로 승리를 거둔 클리퍼스가 레너드의 공백을 이겨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유타는 3점을 20개나 적중시키고도 패했습니다.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3점 20개를 기록한 총 32개의 팀 중 패배한 7번째 팀이 되었는데요. 전반까지만 해도 무려 17개의 3점을 폭발시켰지만 후반
후반대로 극도로 식어버린 슛감은 좀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4차전에서 당한 부상 여파로 인해 얕은 한조에 시달리며 경기 막판 반전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1쿼터에만 6개의 3점을 넣으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인 보얀 보그다노비치 역시 팀 승리를 이끌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이크 콘리의 공백이 아쉬운 가운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고도 2라운드 탈락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6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가 1998년부터 구단과 함께한 도니 넬슨 단장과 상호 합의하에 결별했다고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가 전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최근 영상에서 다뤘던 댈러스의 그림자 단장 하랄라보스 불가레스 루머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진 걸로 봤을 때 어쩌면 그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도니 넬슨 단장은 무려 1335승으로 NBA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돈 넬슨의 아들로 1998년 팀의 감독이자 단장직을 맡았던 아버지를 따라 보조 단장으로 팀에 합류, 해당 연도에 프랜차이즈 역사를 바꿔버린 덩 노비츠키 트레이드를 추진했고 피닉스 선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스티브 내시까지 데려오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2005년부터 단장직을 맡아 구단을 강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결국 2011년에는 NBA 우승까지 차지하는 데 일조한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심지어 2013년 드래프트에서 13번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댈러스가 당시 켈리 올리닉을 지명했는데요. 넬슨은 15순위로 지명되었던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추천했지만 마크 큐반 구단주에 의해 거절되었었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결별했지만 ESPN의 팀 맥마혼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불가리스의 합류 이후 넬슨은 힘을 잃었고 이로 인해 내부 갈등을 겪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현재 단장직을 알아보고 있는 댈러스가 만약 불가리스를 단장으로 위임한다면 댈러스 구단 내부의 루머가 진실이었다는 게 어느 정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후보로는 구단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마이클 핀리와 외부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스탠 밴 건디 감독을 경질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뉴올리언스 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스탠 밴 건디는 브랜든 잉그램과 시즌 내내 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젊은 선수들과의 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에 따르면 여성이자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인 테레사 웨더스푼, 2010년부터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직을 맡은 프레드 빈슨이 가장 유력한 차기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ESPN은 브루클린 네츠의 자크 본 코치와 이메 우도카 코치, 미러키 벅스의 찰스 리 코치와 LA 레이커스의 제이슨 키드 코치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스카프루스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ESPN의 에드리안 오즈나로스키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 새로운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분명 실망스럽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끈 공로로 잔류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국 구단이 한계가 명확했던 감독의 역량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2020년 10월 12일 LA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파이널 6차전을 끝으로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되며 다사다난했던 2019-20 시즌이 마무리되었죠. 이어지는 2020-21 시즌은 얼마 후인 2020년 12월 23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개막전과 함께 시작되었고 단 73일 만에 재개된 차기 시즌으로 평균 3-4달 이상의 오프 시즌을 갖고 다음 시즌을 치르는 것에 비해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었죠. 이로 인해 최근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 부상으로 제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못한 앤서니 데이비스, 반월판 부상을 달고 뛰는 조엘 엠비드까지 슈퍼스타들이 부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른 시즌 개막은 물론 올스타전까지 부정적으로 봤던 르브론 제임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른 시즌 개막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르브론은 사무국은 시즌 개막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듣지 않았고 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르브론은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부족했고 현재 리그와 선수는 물론 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지만 슈퍼스타들을 놓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본인은 모든 선수의 건강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부상당하는 걸 원치 않기에 팬들이 좋아하는 모든 선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브론은 모든 비즈니스 측면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 굳이 이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NBA 대변인은 이런 르브론의 말에 부상 확률은 지난 시즌과 같았으며 선수들이 시즌 도중 휴식을 취한 빈도는 최근 새 시즌과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정규 시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플레이오프의 통계에서도 이게 같게 나올지가 의문이네요. 개막 일정이 100% 원인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안 그래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유명한 NBA 일정에 선수들이 본래의 리듬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이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왔고 프로토콜로 인해 무기한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피닉스 현재 98.7FM에 따르면 폴은 2월에 이미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마친 자에 한해서는 격리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닉스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죠. 폴이 없었다면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은 정말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팀은 물론 리그에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유타와 클리퍼스 시리즈가 최소 6차전까지 진행된다는 거겠네요. 피닉스 선즈 구단은 폴의 상태를 일요일에 다시 업데이트할 거라고 알렸으며 만약 유타와 클리퍼스 시리즈가 6차전에서 끝날 경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은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무기한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차전 당시 레너드가 경기 막판 무릎에 통증을 느낀 후 코트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역시 부상이 있었네요. 레너드는 현재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5차전을 치르는 팀과 함께 유타 원정에 동행했지만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LA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크리스 폴은 물론 레너드까지 이번 플레이오프는 유독 선수들의 부상이 많습니다. 부디 선수들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며 빠르게 코트로 복귀해 좋은 경기를 펼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21 시즌 신인왕의 영광은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에게 돌아갔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2위 앤서니 에드워즈와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로써 샬럿은 창단 이후 1991-92 시즌의 레리 존슨, 2004-2005 시즌의 에메카 오카포에 이어 구단 역대 세 번째 신인왕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왕 수상을 계기로 라멜로가 더 크게 성장해 구단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미러키 벅스 구단의 유일한 우승을 이끌었던 레전드 카림 압둘 자바가 최근 ESPN의 더 점프를 통해 미러키의 우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카림은 벅스가 우승할 수 있냐는 레이첼 니콜라스의 질문에 노라고 답하며 케빈 듀란트가 그들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카림은 듀란트는 혼자 득점할 수 있고 동료들을 찾을 수 있기에 미러키가 더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차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말 그대로 상대를 압도한 듀란트를 두고 미러키가 내일 있을 6차전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